네, 반갑습니다. 우소방입니다. 지난주에서 오늘은 올드 로브 캐년이라는 곳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곳은 오래전에 1919년, 19세기 말에 은광과 금광이 있던 광산이 있던 지역인데요. 지금은 이제 스노미시 카운티의 역사적인 장소로 지정돼서 지정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재밌게도 지난번 소개했던 폭포에서부터 약 10마일을 더 가게 되면 왼쪽에 방문자 센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마운트 루브 하이웨이를 가실 경우에는 꼭 방문자 센터에 들려야 되는데요. 방문자 센터에 가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레인저가 있습니다. 그 레인저를 만나야 되는데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날의 도로 상황 플러스 기후 상황,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하이킹 맵을 받으셔야 됩니다. 트레일 맵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마운트 루브 하이웨이에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노스웨스트 포레스트 패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주에는 하이킹을 할 경우에 세 가지 패스를 리퀘어 하는데요. 첫 번째, 국립공원을 갈 경우에는 국립공원 패스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주립공원에 갈 경우에는 디스커버리 패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마운트 루브 하이웨이를 갈 경우에는 이곳에서만 통용되는 패스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노스웨스트 포레스트 패스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노스웨스트 패스, 포레스트 패스는 뭐냐면 이 숲길이 마운트 루브 하이웨이는 마운트 이 지역의 산길을 돌아다니는 루프, 다시 말하면 둘레길을 지나가는 패스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약간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이 패스가 필요한 이유는 이 패스를 리퀘어하는 이유는 요금을 받아서 트레일, 산길을 재정비하거나 그 다음에 이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한테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미국은 세금을 내도 아깝지 않다는 말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비용이 정확하게 산길을 보수하거나 트레일을 보수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만일에 패스를 차에 걸지 않고 티켓을 받는 경우에는 1년치 이상의 패스 비용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이 한번 패스가 리퀘어인지 모르고 갔다가 티켓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1년짜리 티켓이 30불밖에 안 되는데요. 그 티켓 벌금 가격이 80불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일리 패스는 10불이고요. 1년짜리 30불인데요. 10불 아끼려다가 80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소개하는 올드 로브 트레일 또는 올드 로브 캐년이라고 불리는 곳은요. 마운트 루브 하이웨이가 시작되는 곳에서 10마일을 가면 방문자 센터를 지나자마자 도로변에 옛날 철다리가 나옵니다. 그 철다리를 가기 전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소개했던 폭포를 지나자마자 방문자 센터 가는 길에 이제 언덕이 나오는데요. 언덕 오른쪽에 옛날 빨간 벽돌로 세운 간판이 나오는데요. 요즘은 이제 여러분이 GPS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안 드려도 올드 로브 트레일이라고 치게 되면 목적지인 도로변에 마운트 루브 하이웨이 언덕 위에 이제 쓰게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차를 세워놓고 숲길을 약 50m 정도를 전진하게 되면 갑자기 절벽같이 생긴 길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300피트 정도를 이제 내려가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피트라고 하면 이제 울렁증이 있는데요. 300피트라고 하면 약 90m 정도를 이렇게 쑥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려가게 되면 지그재그 길로 이제 한참 내려가게 되면 그야말로 원시림, 한 번도 나무가 자란 이후에
한 번도 사람의 발길이 안 들은 그런 이끼가 가득한 침엽수, 엄청난 침엽수와 그 침엽수에 이끼가 가득 낀 숲길을 이제 내려가게 되고요. 이 길은요, 그 언덕이 그 밑에 되어 있고 바람이 불어도 거기가 낙엽이 모여 있는 장소라서 1년 내내 낙엽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몇 년 동안 쌓인 낙엽이 그대로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길이라면 겨울바람 때문에 낙엽이 다 날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곳은 이렇게 썬큰 가든처럼 이렇게 쑥 들어간 움푹한 곳이기 때문에 낙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낙엽길을 가게 되면 그 옛날 그 몬테크리스토라는 이름을 가졌던 광산이었던 지역이 나오는데요. 그걸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면 그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그 숲길을 지나서 근데 숲길이 아주 굉장히 넓습니다. 장정이 4명 이상이 이렇게 그 활보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큰 길이 있습니다. 워낙 여기가 아주 사람들이 자주 가는 길이라서 도로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그 계곡을 만나게 되면 급류가 흐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급류가 점점 계곡이 좁아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19세기 말에 여기가 이제 그 워싱턴주 동부와 서부를 연결하는 철도가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철도가 없어졌고요. 철길을 다 뜯어냈습니다.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대신에 가는 길이 그야말로 원시림 그때, 그러니까 그대로 침여수와 원시림 같은 상황.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마치 그 정글에 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무창한 숲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좁은 점점 계곡이 좁아지면서 급류가 흐르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 항상 이곳은 그 습지가 많기 때문에 항상 장화를 신을 정도로 이렇게 질퍽질퍽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가볼 만한 이유가 뭐냐면 올드 로브 캐년에 그 기찻길이 있었을 때 뚫어놓은 터널이 있습니다. 터널이 있는데요. 터널이 길이가 약 40m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인공적으로 뛴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뛴 것이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터널을 공사를 해서 만든 게 아니라 바위 그 자체를 사람들이 파서 그러니까 기계가 없던 시절이니까요. 발파 기계가 없던 시절에 만든 굴이기 때문에 아주 투박하게 생긴 그 터널 안에 보게 되면 투박한 형태로 그러니까 이런 곡괭이나 이런 정으로 뚫어 가지고 만든 터널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계곡 산으로부터 내려오는 물을 마치 한국 사람들이 약수를 좋아하시죠. 그래서 여기를 저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게 되면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나오는 약수를 그냥 받아서 먹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약수를 그냥 바로 컵에서 먹을 정도로 물이 깨끗합니다. 이게 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미국에서 물을 그냥 먹을 수 있는 주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물은 대한민국 물입니다. 그거 알고 계시나요? 자, 미국에서 수돗물을 그냥 먹을 수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제가 살고 있는 시애틀, 워싱턴주가 비가 오면 숲이 다 정화를 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워싱턴주. 그 다음에 워싱턴주 바로 밑에 오레곤주. 그 다음에 알래스카. 그 다음에 뉴욕에 물을 먹을 수가 있는데, 뉴욕은 이제 물론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 도시에서 물은 못 먹고요. 업스테이트 뉴욕. 예, 쉽게 말하면 안반수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뉴욕이 그렇게 수많은 빌딩을 지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뉴욕의 밑바닥은 바위 덩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고층 빌딩을 지을 수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째가 어디냐면 하와이입니다. 하와이. 그래서 미국은 이게 5개. 워싱턴, 그 다음에 오레곤, 그 다음에 뉴욕, 업스테이트, 알래스카, 하와이. 이 정도의 수돗물을 그냥 먹을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중에 하나인 캘리포니아는 수돗물은 먹는 물이 아닙니다. 대부분 다 사 먹죠. 왜냐하면 LA에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에 있는 물들은 석회가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담석증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캘리포니아에서는 다 사먹는 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이제 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만큼 여기가 이제 자연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주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브 캐년을 갈 경우에는 특히 이제 여름에 갈 경우에는 초록색 모양으로 아주 그 새끼손가락만한 줄기가 쭉 나온 그 풀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채취합니다. 어떤 데 쓰냐면 꽃꽂이 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갈대와 같이 생기는데요. 그 길이가 1m가 넘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끊어와서 그 꽃꽂이에 사용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로브 캐년이 아름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그야말로 언덕 위에 차를 세워놓고 숲길을 따라서 50m 간 다음에 언덕길로 내려가게 되면 내려가자마자 그야말로 사람의 손길이 한 번도 안 닿은 그 원시림 같은 그 곳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물소리를 따라가서 이제 계곡으로 가게 되면 큰 물줄기가 점점 좋아지면서 그 계곡에 흐르는 물들이요. 그걸 보는 것 자체가 정말 아름답고요.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에 있었던 그 기차가 지나했던 그 터널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 주차장에서 거기까지가 1.2마일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복 거리가 아이들까지 걸을 수 있는 아이들은 다 갈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올 때 다시 이제 내려갔던 길을 다시 올라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잠깐 힘든데요. 그 정도는 우리가 이제 하이킹 할 때 우리가 그 왕복 2.2마일밖에 안 되니까요. 꼭 추천하고요. 그다음에 그 마운트 룹 하이웨이가 이 워싱턴주에서는 북쪽에서는 가장 유명한 하이킹 코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다음에 소개할 것은 이어서 마운트 룹 하이웨이를 따라서 이제 헤더 레이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